신이 점지해준 아이를 남자친구는 버리고 가버렸다. 내가 알고 지내는 언니의 이야기야. 이 언니가 나보다 3살 위인데 지금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 하나를 둔 싱글맘이지. 처음 만나게 된 게 학교 봉사활동하러 재활센터 같은 데에 일하러 갔다가 보게 됐어. 그 센터에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 비율이 높아서 비슷한 나이에 마음도 잘 맞아서 금세 친해졌어. 이 언니의 경우는 아들 때문에 여길 다니게 됐는데 아들이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된 병명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한쪽 다리가 성취를 못해서 성장이 거의 멈췄어. 그래서 다른 쪽 다리랑 맞질 않아서 혼자 걷질 못해. 이 언니 혼자서 애 데리고 치료 다니랴 일하랴.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 개인사는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어. 그렇게 친해져서 평소에도 시간이 나면 같이 밥 먹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언니가 바쁠 때 아들도 봐주고 하면서 꾸준히 교류를 하고 지냈어. 그렇게 알고 지낸 지 약 1년쯤 됐을까. 같이 저녁을 먹고 술 한잔 하다가 언니가 말을 꺼내더라고. 너 우리 동동이 아빠에 대해 궁금하지 않니? 이러면서 말이지. 난 그냥 솔직하게 본인이 얘기할 마음이 없으면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 그랬더니 언니가 자긴 딱히 숨기거나 창피한 건 아닌데 나서서 할 말은 아니라 별말 안 했다고 하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꺼냈어. 고등학교 때 아빠를 만나서 둘이 성까지 넘고 임신까지 하게 됐대. 언니 본인은 애를 낳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남자는 대학까지 그대로 갔어. 그런 남자의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언니가 다 벌어서 부담하며 수발을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만 제대로 하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항상 호언장담해서 믿고 기다렸대. 근데 졸업을 앞두고선 잠수를 타버렸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했단 소리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었대. 그 집까지 찾아가서 애를 나 혼자 낳았냐고 어떻게 동동이한테까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호소했더니 남자 부모님이 멀쩡한 애 앞길 망치지 말고 그 애도 진짜 우리 아들 핏줄인지 어찌 아느냐 하면서 돈 좀 쥐어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내쫓았대. 이 언니가 정말 서러운 게 만약 동동이가 몸이 완전 성한 아이였어도 애 아빠랑 조부모 되는 사람들까지 애를 버렸을까 싶어서 한 달을 넘게 울었대. 그치만 아들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일을 해와서 지금은 혼자 장사도 하면서 한숨 돌릴 정도로 산대. 하지만 지금처럼 자리 잡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들었대. 여자 홀몸으로 아픈 애를 데리고 사는 게 어디 쉽니? 거기다 저 언니는 고등학교까지 중퇴했지. 돈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애까지 고생시키느니 동동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다른 집에 보내거나 해버릴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 상담을 했대.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단호하게 동동이는 끝까지 네가 키워야 한다 이러시더래. 언니가 말하길 아버님은 너무 온순하시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 못하시고 수줍음도 잘 타시는 소년 같은 성격의 분이시래. 그래서 자기가 힘든 걸 호소하면 편을 들어주며 토닥여 줄 줄 알았는데 단호하게 말허리를 잘라서 좀 놀랐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래. 아버지가 아직 젊으셨을 적, 그러니까 언니가 태어나기 전에 읍내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버스를 탔대. 완전 산골길이라 버스 안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몇 정거장 가니까 웬 젊은 애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버스를 탔대. 근데 돈이 부족한지 주머니를 헤집고 이리저리 뒤지다가 안 되겠는지 버스기사한테 죄송한데 한 번만 그냥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내릴 거예요.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대. 기사가 성질을 내면서 그냥 내리라고 욕을 하고 실랑이가 길어지니까 승객들도 그 여자 보고 내리라고 당신 때문에 늦어진다고 화를 냈대. 결국 아버님이 보다 못해서 돈을 대신 내줬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고맙다면서 앞자리에 앉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었대.
어디까지 갑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그냥 내리고 다음 버스 타세요 이러더래. 버스 배차 간격이 워낙 길어서 정말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까 아버님은 웬 난데없는 소리야 하면서 어서 집에 들어가 봐야 했어 그건 좀 이러면서 거절했대. 근데 그 여자가 너무 간곡히 부탁하더라는 거야. 꼭 내리시라고 말이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내리셨대.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대체 뭘까 하고 의아해했는데 그렇게 가다가 앞전에 버스가 사고가 난 걸 보게 된 거야. 이미 시간상으론 꽤 지난 거지. 나중에 전에 듣기론 2명인가가 죽고 나머지 승객들도 중경상을 입었대. 소름이 돋아서 아버님이 혹시 승객 중에 갓난 아기와 애엄마가 없는가 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대. 그 사이에 내린 건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 무엇이었는지 아무튼 자기를 살리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하고 산 쪽을 향해 절을 하시고 돌아갔대. 그리고 기억 속에서 그날 일이 잊혀져 갈 때쯤 그 젊은 여자가 아버님 꿈에 나왔대. 품에는 여전히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멀리 서 있더래. 그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데 그 여자 품속의 아기가 바닥으로 뛰어내리더니 아버님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래. 그런데 애가 걸을 때마다 몸집이 커진다 싶더니 점점 형상이 변해서 아버님 눈앞에 왔을 땐 커다란 호랑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야. 꿈이지만 아버님은 호랑이가 무섭다거나 두렵진 않았고 경외심 같은 게 들었대. 그러고는 그 호랑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렸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대. 잠시 그러고 있는가 싶더니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서 아버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그렇게 잠에서 깼대. 그리고 얼마 후 언니가 태어났는데 아버님은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이 언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이 아이를 위해 신이 날 살린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웠대. 근데 나이를 들어갈수록 자길 너무 실망시켜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걸까? 하고 자괴감에 빠지셨다가 세월이 흘러서야 이 모든 게 동동이를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야. 실제로 언니가 동동이를 낳을 때도 아버님이 태몽을 꾸셨는데 그때도 호랑이 꿈을 꾸셨대. 그러면서 언니를 잘 타이르더래. 어려운 건 내가 발벗고 다 도와주었다. 하지만 동동이만은 네 손에서 떼놓지 말아라. 저 애는 필시 크게 될 거다라면서 말이지. 솔직히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버님 말을 안 믿었대.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싶어서 이 약물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래. 그런데 그로부터 근 10여 년이 지나고서야 아버지의 꿈 얘기를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대. 이 언니가 현재 옷 장사를 해. 사업 수완도 좋고 언니가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발품 팔아서 점점 단골도 많이 확보했지. 그리고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거든. 근데 단골 손님 중에 신기가 좀 있는 사람이 있대. 본인이 밝힌 건 아닌데 말투나 행동들로 어렴풋이 짐작했대. 어느 날은 이 손님이 또 와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언니한테 고민이 많지? 이러고 슬쩍 말을 걸었대. 깜짝 놀라서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까 지금 언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이런 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많은 말은 못 해주겠는데 언니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딱 하나만 물어봐. 내가 가능한 선에서 답해줄게 이러더래. 언니는 앞뒤 안 보고 우리 아들의 장래가 걱정돼요 라고 한마디 했대. 그러니까 이 신기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 언니는 지금 호랑이 새끼를 낳았네. 조상님이 덕을 쌓으셔서 점지받았어. 그 애가 혼자 힘으로는 못 걸을지언정 손가락 하나로 사람 100명을 부리게 될 거야. 아이한테 해주는 만큼 몇백 배로 돌아올 테니 조금만 참아. 동동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소름이 돋더래. 그리고 그분은 복채를 받아야 한다며 언니 소지품 중에 하나를 가져갔대. 근데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게 동동이가 비록 몸은 성치 않아도 애가 귀신같이 똑똑하거든.
나도 얘랑 몇 번 대화하면서 정말 놀랐어. 기억력도 비상해서 한 번 보고 듣고 읽은 건 정확히 기억하고 체스라던가 카드게임 같은 것도 항상 이겨. 애가 머리를 쓰면서 전술을 짜더라고. 영어도 따로 교육한 적이 없는데 책 좀 보고 관련 방송을 보면서 혼자서 터득해가는 수준이었고 하여튼 얘가 물건이다 싶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